시장 금리의 하락 추세와 기업 실적의 호전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매크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연말 랠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물가는 피크아웃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내려갈 뿐이지.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거꾸로 올라간다. 수급적인 요인, 뭐 이스라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뭐 그러면서 전전일 10시 발언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튄 거죠. 일각에서 뭐 지금 5.5%, 6%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일단 경기가 또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정상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5%는 너무 높다. 약간 패닉 셀링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제 시장에서의 좀 허와 실을 가려보면서 이분의 고견을 또 듣도록 할까요? 김한진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 이제 앉아 들으셨겠지만 네. 공포라는 단어가 네, 이제 또 일주일 만에 많이 쓰는 단어가 됐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경제 쭉 관전을 어떻게 하셨는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금리가 지배한 뭐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시장이 뭐 사실 뭐 하루하루 움직이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움직이냐라는 것은 좀 사후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이유를 찾으려는. 네. 그러니까 뭐 좀 끼워 맞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꼭 딱히 우리가 보는 이유가 진짜 주식을 뭐 주가를 움직였던 뭐 간밤에 뭐 일주일간 움직였던 그런 요인이었느냐? 네. 이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아유 반성하게 되네요. 질문들이 제가. 네. 아니요, 뭐 그거는 일주일 만에 모셨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약간은 이제 매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이번 4분기 뭐 시작했습니다만은 마켓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긴축 효과를 가지면서 결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연준이 바라던 물가 안정과 경기의 정상화를 유도하느냐. 어제 뭐 뉴욕 경제클럽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했듯이 네. 뭐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시장 금리 상승이 통화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뭐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듯이 저는 이제 그 금리가 결국 경기에 조금 그 경기를 조금 잡는 좀 연준이 바라고 있는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경기 정상화를 어느 정도 백업해 주느냐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뭐 혼돈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경기가 뭐 당장 뭐 미국 경제가 조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제 과열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다른 나라 경제 혹은 세계 경제와는 너무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내년에 조금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져갈지, 그러니까 한 6개월 후, 12개월 후에 세계 경제는 좀 미국 경제도 낮아지고 정상화되고 다른 나라 경제는 뭐 나쁜 상태에서 지금 나쁘다기보다는 어쨌든 모멘텀이 없죠. 이런 모멘텀이 없는 경제에서 계속 모멘텀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불황으로 가는 초입이 아닐까. 이 둘을 합쳐보면 물가가 잡히면 미국 경제가 조금 비정상적인 호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귀하고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불황으로 전체적인 기조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것과 좀 불안해하는 거 이게 지금 뒤섞여 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되니까 그래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복잡한 경제지표, 뭐 시장금리 이거를 돌파해 줄 것은 상반기에 AI가 보여줬듯이 미국 빅테크가 보여줬듯이 지금도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조금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좋아지면 그래 금리 올라도 상반기에 주가 올랐잖아. 그리고 세계 경기 그건 뭐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물가 안정 그게 꼭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라고 지금 위안을 받을 곳은 지금 뭐 실적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가 조금 비정상적인 호황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 다른 나라 경제는 센티먼트가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 사이에 지금 시장 금리가 조금 약간 패닉셀링, 채권 시장에서 약간 공포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되고 그러면서도 3분기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 이제 2시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도 몇 시간 만에도 엄청난 분석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한데 뭐 이걸 비둘기적이다, 매적이다 막 이런 구분도 있는데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성장률 얘기 조금 더 뭐 정상화라고 박사님 표현해 주셨는데 좀 둔화돼야 되고 네.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만약에 근데 GDP가 계속 올라간다면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잡히지 않는다면 긴축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지금 과열돼 있다라는 걸 계속 간접적으로 언급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 뭐 이제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잠재 성장률 장기 추세선 위에서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 네. 어제 파월 의장은 뭐 비둘기적인 발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노동시장 임금 상승률이 조금 2%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지금 근접해 가고 네. 있다라는 것은 뭐 파월 의장의 가장 대표적인 어제 발언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이었고요. 하면서도 뭐 말씀 주셨듯이 아직까지는 뭐 늘 파월 의장의 단골 메뉴가 갈 길이 멀다. 위원회는 뭐 아직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지 않다. 놓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는 추세상으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안정된 건지에 대한 자신은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2주도 안 남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에 그 FOMC에서 조금 더 많은 뭐 위원들이 연준 위원들이 약간은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쪽으로 조금 더 그 진영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지난 FOMC보다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3월만 해도 미국채 10년물이 3% 초반대였거든요. 거기서 지금 거의 100bp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의 지금 긴축 효과를 유발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도 시장 금리 상승이 결국 그러니까 시장 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마켓이지 않습니까? 네. 마켓이 작동하면서 은행 시스템을 움직여서 은행 시스템이 긴축 기조에 어쨌든 좀 선봉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일러실에 이제 약간 밸브를 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조절 정책이고 거기에 증폭기가 달려 있는데 그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게 시장금리거든요. 그리고 이 증폭기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bp를 1년 6개월 동안 올렸는데 이게 마켓이 작동되는 게 지금 시장금리가 5%까지 올라간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은행들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들은 대출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대출이 많이 줄었는데 은행 대출이 지역은행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뭐 EQ에는 조금 주춤했어요. 네. 은행들이 그냥 뭐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여름 지나면서 3Q, 4Q 다시 은행들의 랜딩 컨디션, 그러니까 네. 대출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은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 축소가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고 지금 미국 그 대형은행들이 상당히 열심히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연체율이 생기니까 또 소비가 좀 줄게 돼 있고요. 저축률이 떨어진 계층,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저축률이 아직도 높지만 미국에서 중위권 아래의 소득계층들은 지금 저축률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돈이 없는 거죠, 지갑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그런 게 모이고 모여서 결국 어제 파월 의장도 지적했듯이 뭐 3분기와 4분기를 거쳐서 조금 그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의 둔화가 좀 은행 시스템을 통한 뭐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신용 경색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경기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지금 3분기, 4분기의 미국 경제 매크로 환경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경기는 침체되지만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만약에 시장 금리가 다음 주에 5%를 찍고 이제 한 4.7, 4.6 이렇게 내려간다. 네. 그런데 실적을 까보니까 빅테크들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내성이 있는 섹터들이 다 실적이 좋다. 이렇게 나오면 금리 하락과 시장 금리의 하락 추세와 기업 실적의 호전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매크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연말 랠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연말 랠리 네. 가능성이 실적의 네. 여부에 따라서 네. 남아 있다. 가능성이. 지금은 실적이 아직 뭐 S&P 500 기업이 아직 뭐 20%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됐죠. 네. 그런 상태에서 기업 실적, 특히 3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4분기 가이던스, 더 나아가서 내년도 기업 실적의 어쨌든 흐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계속 해주고 시장 금리는 뭐 5%가 됐든지 5.1%가 됐든지 어느 시점에서 피크를 찍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연말 랠리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4분기 증시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주식은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최근 며칠간 이제 워낙 악재가 이제 네.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매크로를 이기는 실적에 대한 희망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또 박사님께서 뭐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잘 나온다면 그게 저는 왜 그렇게 네. 생각을 하냐면 미국 경기가 지금 침체에 임박한 그런 임계점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제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고용 시장이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은 상태에서 적당히 좋은 상태로 지금 미국 경제는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거꾸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원 PC든 근원 CPI든 물가 추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고용 추세도 지난달에 미국 고용이 신규 일자리가 33만 6천 건으로 다시 튀었지만 그래도 6개월 평균, 3개월 평균 보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잡히는 것도 있고 안 잡히는 것도 있지만 물가는 피크아웃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내려갈 뿐이지.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거꾸로 올라간다. 수급적인 요인, 뭐 이스라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뭐 그러면서 전전일 10시 발언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튄 거죠. 또 튀어버렸잖아요. 네, 그저께군요. 그런 식으로 좀 수급적인 요인, 막대한 1조 7천억 달러의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 뭐 지금 5.5%, 6%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지금 국채 금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게, 그거는 조금 장기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너무 좋은 상태에서 조금 적당히 좋은 상태로 미국 경제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데, 근원 PCE 물가만 해도 지금 3.7 정도인데, 연준의 목표가 원래 12월 말에 3.6입니다. 9월 달에 SEP를 보면. 3.6 정도는 뭐 충분히 되더라고. 한 3.5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3개월 후에. 그리고 내년 중반 정도는 뭐 한 3.0, 그리고 내년 말은 연준에서 예상한 2.6, 2.5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추세라면, 국채 10년물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정됨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니까, 지금 뉴욕 연은 같은 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발표하고, 미시간 대학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하는데, 조금 들쭉날쭉은 하지만 매달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요인이 금리를 조금 밀어 올리는 힘은 아직까지 여전하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일단 경기가 또 물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정상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6개월 후에 근원 PCE 3.0 정도에 부합되는 미국 국채 10년물은 5%는 너무 높다. 너무 약간 패닉 셀링에 가까운 국채를 내던지는 바람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재정 적자가 지금 너무나 막대하고 채권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채권 발행 늘잖아요. 지금 계획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5%는 지금 너무 패닉이다. 패닉셀링 하고 있는 거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 장기 금리가 마치 뭐 게임하듯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 내부에서의 어쨌든 트레이딩 혹은 쏠림, 공매도, 뭐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 금융공학적인 요인, 또 ETF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역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비중도 굉장히 커져 있고요. 채권 시장에. 그런 상태에서 너무 쏠림이 과도하다. 네.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심에 국채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소 안정을 찾으면 주식 시장도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까?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경기는 정상화되는데 거꾸로 말씀드렸듯이 시장 금리는 올라가니까 시장이 혼돈에 빠졌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어디에 쫓아갈지, 시장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져 있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상반기에 밸류에이션은 높여놨지, 경기는 조금 내리막길이지, 어쨌거나. 그런데 금리는 올라가지. 이러니까 뭐 시장이 뭐 설당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서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눈치를 보는 글로벌 증시, 모든 증시, 코스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줘야 거기에 기대서 쫓아가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가 같이 와서
혹시 유가 150불 가면 이 판이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거다, 뭐 미국 경제가 천천히 내려갈 거다, 정상화될 거다, 이런 기본적인 그림이 다 깨지고 유가가 120불, 130불, 150불까지 만약에 치솟는다면 세계 경제는 뭐 급냉하는 거고요. 그 차원은 뭐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까, 뭐 어디까지 올릴까, 언제 내릴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얼어붙겠죠. 그런 오일 쇼크가 나올 텐데, 그거는 뭐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마켓은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있을 그런 뭐 해서, 특히나 이제 거의 뭐 10월 중순, 10월 하순, 연말에 가까이 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북을 닫고 이런 매매를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움직임이 없는 거죠. 수급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채권 금리 안정,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의 가장 위에는 유가가 그렇게 가버리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뭐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는. 이게 쉽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실질 에너지 가격 추이나 전망 정도는 자료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네. 가격은 뭐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이렇게 볼 때는 네. 사실은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인가에 지금 명목 유가가 120불까지 갔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한 그러한 실질 유가를 한번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현재 유가가 지금 WTI 90불이 명목 유가는 높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그 커머더티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미국 전략 비축유만 해도 한 72억 배럴이 정상인데 지금 35억 배럴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못 채워넣었죠. 네. 70불 때 채워놨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 합의가 안 돼서 돈도 없었고 미국이 또 70불에서 비싸다고 본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갈 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원유 재고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130만 배럴 정도가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를 통해서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생산은 지금 지연되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이 뭐 풀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곧 시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런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해서 좀 확전 분위기로 간다면 이제 유가가 튈 텐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이제 정리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합니까? 네, 4분기는 네. 뭐 강세장으로 가는 뭐 징검다리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년도 매크로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센티먼트가 없는 지지부진한 그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가 내년도의 강세장으로 가는 초입 국면이다, 징검다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역시 트레이딩 장세고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조금 위험 관리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지금 채권 시장을 통해서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채권 금리가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에서는 조금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아울러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간 나머지 자연적으로 조금 하락할 때 연말 랠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공포심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금 냉정하게 하지만 너무 공격적은 아닌 그런 투자 전략이 조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